넷플릭스 한국 영화 대홍수가 공개가 되자마자 넷플릭스 전세계 영화 부문 1위를 차지하며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일째인 지금도 1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중인데요.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니 분명 좋은 소식인데 지금 이 소식 때문에 한국 네티즌들은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영화 대홍수에 대해 호평보다는 혹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국내 커뮤니티에서 대홍수가 넷플 1위 하는 게 좋은 게 아닌 이유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한국 네티즌들은 차라리 세계 1위를 안 하는 게 더 속 편할 것 같다는 냉정한 호평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계된 대홍수의 근황은 안 그래도 대홍수 세계 1위에 불안핑이 된 한국 네티즌들을 더 큰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대홍수 넷플릭스 한국 영화 오프닝 시청수 1위를 기록, 거의 2배 차이로 갈아치웠다. 지금까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영화 중 오프닝 1위는 황녀였습니다. 첫 주에 1430만 뷰를 기록하며 그야말로 넘사벽 성적을 찍었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대홍수가 이 기록을 거의 2배 가까이 찍으며 완전 박살내 버렸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2790만 뷰인데요. 오프닝 기준 이전 1위와는 비교가 무의미한 수준의 격차였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된 모든 한국 영화를 통틀어도 상위권에 들어가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극장 개봉작이든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든 일단 넷플릭스에 풀리기만 하면 같은 잣대로 집계가 되는데 그 기준으로 봐도 대홍수는 이미 상위 10위권 안에 안착했다고 합니다. 2023년에서 2025년 상반기 넷플릭스 한국 영화 시청수 탑10 먼저 지금까지의 누적 재생수 판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핑크퐁 시네 콘서트 우주 대탐험인데요. 713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황야 7070만 뷰를 기록했고 3위는 발레리나 5550만 뷰였습니다. 4위는 무도 시무관 4940만 뷰, 5위는 기복순 4040만 뷰, 6위는 정의 3400만 뷰, 7위는 전란 3050만 뷰, 8위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1790만 뷰, 9위는 크로스 2700만 뷰, 10위는 핑크폰 시네마 콘서트 2 원더스타 콘서트 대작전 2520만 뷰였습니다. 대홍수의 오프닝 성적 2790만은 오픈하자마자 2025년 상반기 기준 역대 넷플릭스 한국 영화 시청수 8위권에 드는 수치였습니다. 다른 영화들은 수개월, 1년 이상을 누적해서 겨우 도달한 숫자를 이 영화는 등장과 동시에 찍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흥행은 대홍수가 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평점은 국내와 해외 모두 가뭄이었습니다. 해외 지수 기준으로 보면 IMDb 평점이 겨우 5.4밖에 되지 않습니다. 뜨거운 조회수에 비해 꽤나 차가운 점수였는데요. 이렇게 점수를 보면 한국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그다지 평가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대홍수의 흥행은 6일째 계속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도대체 무엇이 전 세계 관객들이 대홍수에 스스로 휩쓸리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여러 썰이 오가고 있습니다. 제목이 대홍수라서 뭔가 스케일이 큰 재난 영화 같아서 보는 게 아닐까? 그냥 한국 영화니까 일단 눌러보는 거지. 넷플릭스 1위를 찍으면 설명을 안 보고 누르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수백만은 될 듯. 제목이 낚였다, 한국의 인지도가 높아져서이다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영화의 흥행과 평가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서인지 그 간격을 좁혀보기 위해 최근 넷플릭스에서는 직접 대홍수 해설집을 만들어 공식 채널에 올려줬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감독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해설집을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주인공 안나는 대홍수의 모든 것이었다. 핵심 인물 안나, 이모션 엔진을 개발하는 연구원이자 그저 303호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한 여성입니다. 안전하고 익숙한 일상의 이미지로 출발하는 인물인 셈인데요. 그러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안나의 내면에는 깊은 갈등과 비밀이 숨어있음이 드러납니다. 결국 안나는 자신이 만든 실험의 실험체가 되어 물속 세계를 헤매게 됩니다. 넷플릭스의 설명에 따르면 안나가 아들을 구해내는 것, 이모션 엔진을 완성하는 것, 새 인류가 탄생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사실 모두 같은 의미로 통한다고 합니다. 안나라는 인물의 선택과 여정이 곧 대홍수의 세계관을 이끌고 안나 자체가 이 영화의 모든 것이고 그녀의 선택이 대홍수의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다와 우주는 결국 하나다. 감독님은 바다와 우주가 공통된 키워드를 가졌다고 합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
그래서 우주 장면에서 이사벨라 랩을 꽃의 형태로 디자인하고 마지막 착륙선을 지구로 돌아가는 씨앗처럼 보이게 연출했다고 합니다. 고안나와 이위소. 고안나라는 주인공의 이름은 실존 인물인 나사 최초의 어머니 우주인 안나리 피셜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 이름은 현생 마지막 인류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위소는 실제 한국인 과학자의 이름에서 오마주했다고 합니다. 끝이자 시작의 날 7월 7일 감독님은 대홍수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기 위해 장마철인 7월을 배경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날짜를 일부러 7월 7일에 고정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상징성이 더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날은 단순히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가는 재난의 날이 아니라 새 인류가 탄생하는 날을 의미하는데 창세기의 7일 창조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합니다. 안나의 자는 얼굴에 붙어있는 스티커의 비밀. 자고 있는 안나의 얼굴이 포커싱 될 때 항상 얼굴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그냥 장난꾸러기 어린이와 살고 있다 라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감독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 초반에 붙어 있는 스티커는 공룡과 공작새라고 하는데요. 이는 진화론의 핵심 개념인 자연 선택과 성 선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반 이후부터는 헬기와 로켓 스티커가 붙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안나와 자연이 같은 헬기와 로켓을 탔다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가 풀어준 해설집을 읽게 된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7이라는 숫자나 스티커가 변하는지 눈치도 못 챘네. 숨은 이야기를 아무도 찾지 않으니 본인이 숨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진짜 홍수 영화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큼. 나만 죽을 수 없습니다. 꼭 보세요. 대참사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봤지만 7월 7일이라는 날짜가 나왔었는지 얼굴에 붙어있는 스티커가 종류가 변했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요. 사실 처음 들었을 때 재난 영화라고만 생각해 그런 디테일을 들여다보기보단 보통 재난 영화를 볼 때처럼 이런 것에만 중점을 두고 보다 보니 날짜와 스티커 같은 디테일을 들여다볼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영화는 재난 영화로 오해하고 관람을 시작하게 한 것이 아쉬운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재난 블록버스터를 기대한 관객들에게는 영화가 보여주는 방향성이 꽤나 엇나가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SF, 철학, 상징을 중요시하는 관객들에게는 설명과 연출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영화는 대중적 장르의 외형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꽤 관념적인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그 간극에서 평점이 갈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에서는 왜 넷플릭스가 이런 영화에 계속 투자를 할까라는 질문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돈을 잘 벌어오기 때문. 황야도 사실 평점 논란이 있지만 7천만 뷰를 넘기며 흥행을 기록했고 대홍수는 오프닝부터 기존 기록을 2배 가까이 깨부수며 혹평을 들으면서도 계속 흥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궁극적으로 시청 시간과 가입자 유지율로 승부를 보는 플랫폼입니다. 평점이 다소 낮더라도 전 세계 수천만 명이 한 번이라도 재생 버튼을 누르게 만들 수 있는 감독이라면 투자 대상에서 쉽게 빠지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대홍수는 많은 이들에게 제목만 거창하고 대참사인 영화,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을 관객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아쉬운 실험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전 세계 관객에 클릭을 강하게 끌어당기게 만드는 정말 특이한 영화입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점점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라는 평가가 늘고 있습니다. 과연 대홍수의 여파는 어디까지 가게 될지 이제는 진심으로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 안녕.